국내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내 5개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태백시장 선거에선 이상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류태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수 선거전은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강릉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열려 4명의 후보자가 열띤 공약 검증을 벌였습니다. 날선 공방과 인신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삼척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이 확대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강릉이 33.3도로 가장 높았고 정선 32.6도, 영월 32.1도, 태백 28.9도, 대관령 28.5도 등 산지도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태백시 장성동 일대에선 오늘 오후 2시쯤 낙뢰와 우박이 내려 600여 가구가 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남부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태백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으며 현직인 류태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수 선거전은 2명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태호 후보 29.6%,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 54.8%, 기호 4번 무소속 김용희 후보 1%로 이상호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유태호 후보가 47.5%로 이상호 후보를 1.4%포인트 앞섰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태백시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방안 45.1%, 제천 삼척 고속도로 착공 24.8%, 장성광업소 폐광대책 14.1% 순으로 답했습니다. 정선군수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 43.2%,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 45.2%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최승준 후보가 앞선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홍천식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홍천식 후보가 46.6%, 여성은 최승준 후보가 45.3%로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완전 폐지 25.5%, 강원랜드 매출 총량제 규제 완화 19.2%, 도암댐 수질 개선 및 피해 보상 18.9%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강원 3사와 KBS 지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강릉시장 선거 법정 토론회가 열려 4명의 후보자가 각자의 정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강릉시의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인신공격을 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4후보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기존 자영업자 9만 개의 일자리에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뿌리내리고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다른 시장님들께서도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숫자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고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정책으로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기존의 향토기업, 관내기업을 혁신시켜서 1공장은 2공장, 3공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비해 강릉시가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구상을 내놨습니다. 확장해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철도망을 물류 거점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강릉 지역이나 중운진 지역 등 새로운 철도 거점에 대한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원선이나 경의선은 북한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원산을 경유하는 갈마지구라든가 금강산, 낮은 선봉을 따라가는 동해안 축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류 역사는 전략적으로 외곽에 있어야 되고 옥계항이나 동해안과 가까운 남북권의 물류 역사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항만과 항공을 통한 교통, 물류, 플랫폼을 우리 강릉시가 선도해야만 한동해권 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우리 미래 강릉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자마다 인신공격에 나서며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는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와 권성동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사촌과 네. 동업자 관계시냐 이렇게 여쭙지 않습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이 아니고 어떤 그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로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온 김한근 후보의 출마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을 보이세요? 하셨잖아요. 김 후보께서 무소속 후보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무소속 후보께서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께서 민주당하고 대화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의당 임명희 후보는 김한근 후보가 시장으로 일하면서 청년 비하 발언을 했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청년 정책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년 전 선거 전후 청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비하 발언 논란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무소속 김한근 후보는 김홍규 후보가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입법 활동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5대 6대 한 건도 없었고요. 7대 때 한 건인데 이게 아마 정부 입법 같아요. 시의 집행부에서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어요. 한편 내일 오후 2시부터 속초시장 선거 법정 토론회가 MBC 강원영동에서 열려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거론돼 왔던 제2도청사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강원도지사 후보와 영동지역 시장군수 후보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후보자들의 입장을 김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광재, 김진태 도지사 후보의 영동지역 대표 공약은 제2도청사 설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복합행정기구로의 확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도청사 신축 시기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청사만으로는 자족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하는 이 산불을 끄는 산림청,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 관련된 이 바다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동해안 발전청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청 신축에 맞춰 이청사도 신축하겠습니다.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그 규모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포함될 조직과 입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해양수산과 소재 부품 수소산업, 북방물류, 투자 유치 기능에 3개에서 5개국의 조직 구상을 밝혔고 이광재 후보는 동해안의 행정 기능을 집중하며 영동 지역 경제 발전을 컨트롤하는 조직과 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재난 대비 대응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제2청사 위치가 강릉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릉시장 출마자들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들은 도지사 후보들과 의견이 같았고 무소속 김한근 후보는 해양과 문화, 관광, 산림, 재난 대응, 정의당 임명희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공항 관리 정책,
올림픽 운영국 등이 영동 지역에 특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6개 시군의 시장군수 후보들은 제2도청사 입지와 환동해 본부의 인사권 행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환동해 본부를 승격해 그 자리에 제2청사를 짓자는 의견과는 별도로 강릉 내에서도 다른 지역을 주장하거나 속초와 동해 지역이 제2청사 입지로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군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거나 인사협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2도청사 관련 의견은 도지사 후보와 영동지역 시장군수 후보 등 모두 18명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 받은 답변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방선거의 국민참여 경선에서 동창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위한 독려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낸 동창회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회와 동창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동창회원 다수에게 예비후보자 C를 위한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는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정해진 방법은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합동연설회, 토론회 개최 등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 6일 전인 모레부터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인 25일까지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 삼척시 도계읍에서 태양광 개발업자들이 소나무를 무단 굴취해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주택과 인접한 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낙석이 산 여기저기에 무더기로 쌓여 있고 잘린 나무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 둘레는 한아름이 넘는 소나무들도 뽑혀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무단 굴치 후 방출하려던 수십 년 된 소나무 10여 그루가 이처럼 그대로 방치돼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자가 땅을 사들인 뒤 40년 이상 된 수령의 소나무 10여 그루를 무단 굴치에 반출하려던 것을 주민들이 삼척시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삼척시가 소나무 반출을 막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또 다른 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며 나무가 모두 잘려 벌거숭이 산으로 변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태양광이 개발되면 산사태 피해 등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좋죠. 집 봐요. 집 앞에 이렇게 시커멓게 깔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집 뒤에도 지금 다 깔렸잖아요. 이거 비 오면 이게 토사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개발이 잇따르면서 자연 훼손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라든가 지금 이 땅을 막 파물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산도 무너지고 또 이 동네가 또 그 나름대로의 자연이 많이 훼손될 걸로 예측됩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 50건, 지난해에만 90건의 허가가 나는 등 모두 510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허가된 곳은 의규철에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신규 허가지는 그 허가로 인하여 그 무허가 벌채라든가 또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민 민원과 무단 굴치, 여기에다 재해 우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봄 가뭄의 연일 초여름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영동 지역 저수율이 떨어져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강릉 지역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3.7%로 전년 100%, 평년 80.4%에서 절반 이상 떨어졌고
고성 원암저수지의 저수율도 전년 99.4%에서 44.7%로 급감했습니다. 속초 신흥저수지 저수율은 전년 82%에서 55%로 삼척 미로저수지는 전년 99.8%에서 62.9%로 떨어졌습니다. 군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라 강릉 군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한 4만 468명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110억 6,300만 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인당 월별로 소음대책 지역 1종 구역은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이며 강릉시는 7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8월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이달 말까지 150명을 신규 채용해 하반기 중대형기 도입을 통한 필리핀과 태국 등의 해외 노선 개설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